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0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조선일보 논설주간인 김창균 주간이요,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꼰대 감별법. 대학가에서 꼰대를 그러면 어떻게 감별하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요즘 대학가의 꼰대 감별법이 요즘 젊은이들을 의식구조를 아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대학가에 그럼 꼰대 감별법이 뭐 어떤 거냐. 바로 이거를 갖다가 김창균 논설주간이 파악을 한 겁니다. 이 대학가의 꼰대 감별법은 딱 그 한마디라는 겁니다. 너 민주당 지지하니? 이거 한마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하면은 아주 놀림을 받습니다. 성난 20대를 달래려고 하지 않고 말이요, 국가에서 경험치가 부족한 상대로 탓을 돌려가지고 보니까 훈계질을 하고 이런 짓 하다가 보니까 민심이 떠나간 겁니다. 20대 민심이 떠나가고, 그들은 떠났던 지지, 자기네들의 가장 큰 지지층이었는데 그냥 놓쳐버렸습니다. 왜?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자기들을 다 망가뜨렸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성년회를 맞아가지고 뭐 20세 청년들하고 간담회도 뭐 하고 뭐 난리굿을 쳐도 이제 돌아오질 않습니다. 선거 때 정당이나 후보를 정말 지지해서 투표하는 유권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국민 열받게 만든 정당 혼내주려고, 또는 저 후보에게 나라 맡겠다는 큰일 나겠다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반대편에 표를 던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이요, 한번 보십시오. 부산시장 한번 보십시오. 국민을 열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국민이 혼내준 겁니다. 그리고요, 민주당 후보에게 맡겠다는 큰일 나겠다 하니까 무조건 하고 그 반대편에 표를 던진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점점 민주당 더 미워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울 짓을 했으니까. 근데 미울 짓 가지고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가슴에 맺히는 비수들을 너무 많이 꼽아 놓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너무 많이 흔들어 놓으니까, 저 사람 대한민국 헌법을 저렇게 흔들어 놓고 결국 이 나라 망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겁니다. 이 5060 세대들은요, 작년 총선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180석 압승을 거둘 정도로 지지를 받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도 민주당이 마음에 들어 표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탄핵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정신 못 차린 한국당의 지금 국민의힘에 화를 벌컥 낸 거였습니다. 한국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아스팔트 보수가 기세등등해질 것이 싫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 덕을 톡톡히 본 선거 압승을 자신들에 대한 신임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대통령 일을 잘했어. 내 민주당이 잘했어. 그래서 조국 사태도 깔아뭉개버리고, 그냥 윤석열도 그냥 목조르기 해가지고 탄압하고 검찰 망가뜨리고 짓밟고 야당도 짓밟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난리를 쳤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지원금, 그래 이게 우리 돈이야, 에이, 곳간에서 돈 가져와. 양심이 없습니다. 그 돈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돈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박정희를 싹 빼고 마치 지 돈인 양 다 꺼내가지고 지원금 줘, 뭐 줘.
그것뿐입니까? 민주당 자 20년 집권론, 심지어는 50년 집권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 채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선관위가 그랬지 않습니까? 5월 9일 밤 12시 끝! 문재인 임기 끝 하고 딱 선언했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겉으로 보니까 이재명이도 문재인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송영길이도 문재인 우습게 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뭐 이러지만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층 특히 20대 민주당 이탈이 확연하다는 여론조사가 지금 나온 거 이미 아실 겁니다. 그 수치를 뒷받침하는 목소리를 민주당 청년 간담회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민주당 청년 간담회에서 21학번 대학생 신입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너 민주당 지지하니? 라고 묻는 것은 조롱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너 민주당 지지해? 하는 건 그 상대를 조롱할 때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진보, 나이 들면 보수가 되는 것은 동서고금의 공통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이 이제 꼰대처럼 말하면은 야당 지지자로 손가락질을 받거나 태극기냐 일베냐 같은 비아냥 듣기가 여태까지는 일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민주당 지지자가 바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조국 윤미향 사태를 지나면서 민주당에 실망했다는 게 젊은이들입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벌써 촛불 들었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촛불 집회를 못하니까 촛불을 안 들었고요. 사실상 코로나만 안 했으면 이 정권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부동산 국민들 그 폭발한 그 국민들의 민심 아니 광화문 아니라 아마 여기에 막 싹 쓸어 청와대 앞에까지 싹 쓸었을 겁니다. 촛불로. 그것이 지금까지 갔으면 정권이 뻗었겠습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렇다 이겁니다. 벌써 촛불을 들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한참 자랑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는 얘기죠. 촛불혁명, 촛불혁명. 그게 무슨 촛불혁명입니까? 촛불 집회지. 그러면 문재인이가 촛불혁명가라는 얘기입니까? 41.2%로 뽑아가지고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이죠. 홍준표가 2등할 때 말이죠.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은 젊은 세대 지지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야당은 총선 참패 후에 탄핵의 건넜다. 극단적인 태극기 세력과 선을 그었다. 5.18과 세월호에 대한 막말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끄떡하면 사과를 합니다. 이거 야당은. 이 야당도 웃겨요. 태극기 세력하고 무슨 선을 긋습니까? 태극기나 흔들어대고 저기서 대한민국을 자유를 외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성을 외치고 한 그것이 무슨 태극기 세력이 뭘 잘못했습니까? 에? 아니 뭘 잘못했냐고요. 자, 5.18 세월호에 대한 막말, 무슨 5.18 세월호에 대해서 누가 막말을 했습니까?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 안 하면 관심 없으면 말 안 하는 거죠. 5.18과 세월호에 대한 막말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뭐 때문에 무슨 잘못했길래 사과를 했습니까?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2030 눈높이에서 인간 지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보궐선거 승리는 그래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하나 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태극기 세력이라든가 하는 것은 도대체 태극기 세력이 뭘 잘못했는지 나는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태극기
광장에 가지는 않았었지만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가져야 될 이 정권의 잘못함을 토로하는 것, 강하게 토로하는 것,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5.18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말도 하기 싫어요. 세월호에 대해서도 이러고 저러고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런 말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무슨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20대가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역사의 경험치가 낮아서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야당 청년 유세단에서 즉흥 연설을 했던 20대들은 박 후보의 역사치 발언에 대해서 가장 분노했다는 겁니다. 보수정부 때 반공교육을 잘못 받아서 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의 진단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전교조 교육을 잘못 받은 젊은이들이 걱정이라고 했던 과거 보수와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전교조 교육 잘못 받은 젊은이들이 걱정이라고 했던 과거 보수와 판박이지만 그 말은 맞지 않습니까? 전교조 교육을 잘못 받은 젊은이들이 걱정이었다는 그 시대가 바로 40대 아닙니까? 그때 그 말이 한참 나왔을 때. 오늘의 40대. 전교조 교육 아주 나쁜 교육이죠. 그게 무슨 좋은 교육입니까? 한마디로 지지를 못 받는 민주당 잘못이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20대 탓이다 이런 뜻이죠. 민주당 주축을 이루는 586들은 대학 시절에 6월 항쟁을 통해 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20대 때 몽매한 기성세대를 깨우쳤다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기성세대가 되자 20대를 내려다보면서 훈계질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회생 여부는 민심의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모색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 김창균 논설주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의 회생 여부는 그렇고 보궐선거 직후에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던 초선 의원들은 감히 조국을 누가 건드려 하라는 열성 지지층 양념질에 혼쭐만 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예 그냥 확 주저앉아 버렸죠. 지금 민주당은 높은 곳에 계신 문재인 아버지, 독생자 조국 그리스도, 성령 김어준의 삼일체를 믿는 신도 집단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이요. 지금 이 김창균 이 논설주간이 딱 쓴 말인데 아주 멋들어지게 썼네요. 보궐선거 직후에는 말이죠.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을 이 민주당 이 초선원들이 촉구했지 않습니까? 제법 뭔가 이제 제대로 되구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저 양념질 알죠. 강성친문 대깨문들이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혼쭐만 나고 그냥 나더니 그럼 더 한번 딱 하면 되는데 그냥 거기에 꼬리를 내리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높은 곳에 계신 문재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문재인 아버지, 독생자 조국 그리스도, 성령 김어준의 삼일체를 믿는 신도 집단이 돼버렸다고 지금 김창균 논설주가는 말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 명의 신적인 존재가 이끄는 정당이 어찌 인간 세계에 하찮은 미물들의 투정 소리에 흔들릴 수가 있겠는가 하고 싹 비꼬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세 명의 신적인 존재가 이끄는 문재인과 조국과 김어준이 이끄는 삼일체를 믿는 신도 집단 앞에서 그 이끄는 정당이 어찌 인간 세계에 하찮은 미물들의 투정 소리에 흔들릴 수가 있겠는가? 아주 비꼬움 중에서도 최고의 비꼬움입니다. 카타르시스가 되는 비꼬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9개월 남았는데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이 나라 정말 암흑기입니다. 야권 단일화에
절대로 그 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야권 반드시 단일화해야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정권 교체는 야권 단일화에서, 야권 단일화는 정권 교체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윤석열, 홍준표, 뭐 또 최재형, 원희룡, 기타 또 여러분 또 오면은 그분들 모두 자유경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분을 선택을 하면 그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권의 모든 것을 모순을 다 제어 통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거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빨리 상처를 추스려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도 강인한 하루를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야권 단일화 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할 수 없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